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물론 포항의 지진으로 이 집터 등을 잃으신 이재민들 다 같은 마음이시겠습니다만 그 이재민들 가운데 이분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수능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이 포항의 학생들. 네. 이분들이 가장 이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네. 이 포항의 피해 사례를 보면요. 포항에는 총 27개의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17,000여 명의 학생이 다닌다고 하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 중고 다 합치면 67,0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242곳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외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이 무너지거나 이런 학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학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휴업령이 내려졌는데 이번 주까지 이제 학교에 가지 않고요. 다음 주부터 갈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라고. 그 누도 장난 못해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항 지역에 이 수능 시험장이 있죠. 네네. 이 울진이랑 영덕 지역 포함해서 이제 14곳인데. 그래요? 이곳 중에 이제 9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수능 전까지 이게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 복구가 될지도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하네요. 그렇죠. 지금 뭐 수능 시험장 자체가 금이 가고 지금 상당히 훼손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수능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수능이 원래는 애초 어제 16일 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수능이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연기가 되는 사상 초유의 재난이 발생한 건데 근데 김목준 의원님 이 수험생들 어쨌든 일주일 연기는 됐지만 계속 이 책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저는 그 일주일 연기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특히 포항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아이들한테 그 불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그 시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일주일 연기한 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학생들의 심리 상태가 아직도 불안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라는 건 솔직히 뭐 우리도 공부해봤지만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공부 방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포항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체육관 같은 데서 지금 있단 말이죠. 대피소에서요. 네, 거기에서 그 공부가 제대로 저런 장면이에요. 공부가 담요 쓰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공부가 될 것이며 또 뭐 이 한간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책 보고 있으면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하자고 자꾸 덤비는 바람에 실제로 공부도 못한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포항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또 저희 언론이 좀 송구합니다. 죄송하고요. 수험생분들에게 또 이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고 있네요.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이렇게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주일 연기된 수능을 준비하는 이런 포항 수험생들에게 비난의 댓글이 폭주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수능이 연기되니까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일주일을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SNS에 막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포항 지역 학생들 때문에 수능이 연기됐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아니 그런데 포항 학생들이 무슨 지진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잖아요.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냐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 댓글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이 댓글을 올린 학생들이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맞아요. 네. 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요. 포항 지역에 사는 고3 학생입니다. 수험생. 물론 가명을 썼습니다. 인터뷰 가명을 썼습니다만 정혜미 양이라고 이제 가명상 인터뷰한 학생 보니까 공부가 안 돼서 답답하죠. 앞서 김복준님 말씀처럼 지금 대피소에서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대피소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산만합니까? 그리고 마음도 불안하고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지금요. 공부가 안 돼서 답답하고 SNS를 보면 수능이 연기됐다며 우리를 욕하는 글들이 보여서 더욱 슬퍼요. 지진이 난 것이 우리 잘못도 아니고 조금 전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천재지변인데 왜 수능 연기가 포항 학생들 때문인 것처럼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울먹거리면서 이랬답니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수험생 김준석 군이라는 가명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를 욕하는 기사 댓글을 봤는데 정말 슬프다. 우리도 지금 대피소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요. 그 시간에 대피소 이런 데서 공부를 한 학생도 있지만요. 세상에 대피소에서 봉사활동하는 학생도 있대요. 네, 사실은 이제 일주일이 연장이 되면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일주일이 더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도 많으세요. 네. 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집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척 집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차량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그래요? 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쌀쌀하고 그러네요.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도 안 되고 해서 그런데 네. 사실은 이 여학생이 한겨레 신문 기사에 나는 곳인데 네.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고3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도 사실은 마음을 추스려서 공부를 하려고 했대요. 근데 막상 대피소에 나와봤더니 이 대피소 상황이 너무 심각했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차마 이 주민들을 본인이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세상에.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본인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네. 이러한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봉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혹시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포항 수험생들을 비난하는 그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의 글에 대해서 네. 혹시 명예훼손 이런 걸로 뭐 좀 소송하고 좀 고소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은 힘들 것 같은 게 뭐냐면 그냥 포항 지역이라고 너무 범위가 넓어요. 특정인을 만약에 지목을 하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데 뭐 포항 지역, 서울 지역 이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학생들은 그 시간에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안 나와서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참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도 하면서 그 또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라면을 이렇게 날아주는 봉사도까지 하는 포항 수험생들이 있는가 하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동일한 시각에 서울 강남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서울 강남 특히 이 대치동 일대에서는 이제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일주일을 앞두고 특강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제 끝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네. 특강을 열어달라고 이제 요구가 빗발치니까 네. 이 학원가에서는 수능 직전 마지막 특강, 파이널 특강, 마지막 7일 전략 특강 등의 네. 이름으로 학생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고요. 네. 또 어떤 학원에서는 평점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네. 마음 집중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 집중.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수업료가요, 7만 원에서 10만 원. 1회당 수업료가 이 정도 되고요. 일주일이니까 한 뭐 70만 원 정도까지 세상에.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또 저런 얘기 들으면 아니 일주일 연기된 그 황금 시간을 그냥 날리란 말이냐 그런 걸 저렇게 뭐 지푸라기로 잡으려면 저렇게 특강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변하실 거. 저희가 뭐 특강 받는 거 나무라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포항에서는 학생들이 이러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러고 있다. 지금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네네, 말씀하시죠. 뭐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딱 성적만 가지고 학교 갔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네. 이 자원봉사하는 포항 학생이 있잖아요. 네. 저는 대학에서 이 학생을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이 착한 학생 아니니까 이런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거든요. 네. 뭔가 좀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것좀 줬으면 그러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정말 오늘 정말 족집게처럼 중요한 부분을 집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조금 전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나갔던 사진 있잖아요. 네. 그 사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D7 이러면서 이제 그 학원 뒤에 이렇게 붙여놓은 장면입니다. 자, 여기가 끝까지 학원이 이제, 아니라요. 네, 끝까지. 대전에 있는 모 고등학교예요. 네. 네. 고등학교에서 이제 사진을 붙여놓은 건데 네. 끝까지 이제 열심히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문구가 재밌어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잘 나가는 TV 프로그램, 모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따온 거예요. 여기서 패러디한 건데 어서 와. 연기는 처음이지 수능 연기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기 사진입니다. D-7. 근데 이거 실화냐? 이거 실화야.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우리 학생이 참 대견한 게 이렇게 사상 초유의 수능이 연기되는 그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D-7 이거 실화냐? 이거 실화야. 우리 열심히 하자. 남은 D7 열심히 하자. 이런 각오를 다지면서
수험생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런 사진에 딱 잡혔습니다. 그런데 학원뿐 아니라요, 서점들, 여기에도 지금 발 디딜 틈이 없다 말이 있던데, 이거 홍수미라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가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네.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마지막 총정리를 해야겠다 싶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 그 문제집을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하루 동안 400부가량이 이제 팔렸다고 하는데 네.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수능 전날 대비 이게 40배 정도 많이 팔린 거고요. 아하. 전주 대비로는 뭐 8배 네. 정도 많이 팔린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다시 수능 참고서 같은 걸 왜 사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수능 참고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집이나. 이제 예비 소식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수능을 앞두고 네. 학생들이 이 문제집 네. 다 이제 버린 거예요. 저게 이렇게. 쓰레기장입니까? 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학원 앞이에요. 학원 아. 앞에 학생들이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다 버려놓은 건데 아하. 이제 마지막 이제 수능 직전에 버려놨다가 연기가 되니까 아이고. 이제 일주일 동안 뭐로 공부하냐 네. 이렇게 되면서 다시 문제집을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16일 날 수능이 이제 예정대로 치러질 줄 알고 15일 날 전부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참고서 빠이빠이 안녕. 나 다시는 너를 볼 일 없을 거야 하고 다 버렸는데 저 보세요. 저 학생처럼 아이고 내 책 어딨냐. 아이고 내가 중요한 거 다 메모해놨는데 이거 어디 가서 아이고 이것도 아니래 저것도 아니래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저렇게 애타게 자기의 수험 참고서를 찾는 학생, 수험생의 얘기를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못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다 널브러져 있어서 사기에도 애매하고 그냥 있는 책 돌려보거나. 그런데요, 저는 이번 저렇게 수북이 쌓인 참고서 보면서 새롭게 알았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렇게 책을 버리는 뭐 유래가 또 있다면서요? 네, 저도 사실은 뉴스를 보면서 왜 책을 버리지? 왜냐하면은 본인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거의 12년의 집약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메모들이 다 들어있는 책인데 왜 버리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하. 저는 사실 사법시험 본 책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하. 그래서 왜 저럴까 궁금했는데 이게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하. 이게 2007년부터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2007년에 한 학교에서 수능 영어 듣기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근데 교실에 사물함에던 알람 시계가 울린 겁니다. 아이고. 그냥 평가도 아니고 듣기 평가이기 세상에. 때문에 이 알람 시계 소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혹시 이 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고3 수험생이 여기에서 시험을 치는 다른 수험생들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됐고요. 의혹까지. 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이후에 교육부에서 대책을 만들었어요. 어떤 대책이요?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만들어서 수능 당일에 시험을 치는 교실에서의 개인 물품을 모두 그 전날까지 비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책은 실질적으로 수능을 치르는 시험장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아하. 2007년 이후부터 다른 네. 수능을 치지 않는 다른 학교에까지도 다 이제 물품을 비우도록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래가 됐고요. 여기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원들 가에서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뭐 재수를 하지 않겠다는 아이고. 강한 의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방감이라든지 버리게 됐고요. 네. 또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 끝나면 논술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학원을 새로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도 책을 많이 버리게 돼서 아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세상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김복진 형님, 네, 네. 아마 김복진 형님 아마 그런 기억이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후배들한테 책 물림 같은 거 해줬잖아요. 책 메모 같은 거 해면 다 물려줬잖아요. 그러면 선배한테 책 가서 받는 거 당연히 또 보던 거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이 찜도 해놓고 그랬어요. 이 선배한테 얘기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전통은 사라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네. 이제 학생들이 아까 뭐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참 12년 동안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수능 전까지 평생 공부만 했잖아요. 그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평생이죠. 네. 그 공부만 하고 지긋지긋한 그거를 네. 이제 정리하고 네. 수능장에 가는 거는 이제 어떤 전쟁에 나서는 출정식 비슷하게 네. 그런 의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다 털어버리고 아하. 예, 던져버리고 근데 한편 생각하면 그 지긋지긋한 거 싹 다 집어던지고 호련히 또 이 시험장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른 의견인데요. 네네. 저는 끝까지 그냥 가는 날 아침까지도 책을 봤거든요. 아. 공부한 거를. 왜냐하면 그 전날 본 거랑 당일날 본 거랑 다르거든요. 교통편에서도 봐야 되고 또 공부한 거는 나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지식이고 인적 자원이에요. 저도 공부한 책들 노트한 것도 다
가지고 있고 지금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버리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또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가기 전날까지도 봐야 되니까 직전까지 봐야 되는 그런 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역시 변호사님들 그러니까 사법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달라요. 제가 수험생 편을 좀 들어드리면 수험생들이 모든 책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막판까지 볼 오답 노트는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 너무 책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나머지 책들을 버리는 건데 하필 일주일이 연기돼서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저는 오래전에 그 언론사 시험 준비했던 책들은 어디 갔을까요? 네. 자,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1999년생이 제일 불행하다 이런 자조가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건 대체? 99년생이면 이제 올해 고3이 이제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수험생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학창 시절이 고달팠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이제 네. 2009년 초등학교 4학년 때는요. 네. 신종플루가 유행을 해서 운동회나 이런 각종 행사가 취소가 됩니다. 세상에.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2011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교육과정 개정이 시행이 되면서 역사 수업을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6학년 때 배워야 할 역사 과목이 5학년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4년 중3 때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납니다. 맞아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수학여행, 운동회가 취소가 되고요. 2015년 이제 고1 올라가서는 메르스를 겪고 이번에 지진까지 겪어서 이제 24년 만에 수능이 연기되는 이 세대에 걸린 겁니다. 뭐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짚어보니까 1999년생들에게 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이 닥쳐왔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수능 연기된 것 때문에 수험생들, 학부모들만 지금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무슨 여행사 이런 데도 고통스럽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능 끝나면 여행을 갈 걸 계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수험생 같은 경우에 또 뭐 성형수술이라든지 뭐 피부 시술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난 다음날 그 일주일 정도가 대박인데 소위 말해서 이게 지금 연기가 됐으니까 여행사나 뭐 이런 병원들이 좀 울상이라고 하는데 뭐 일주일 후에는 어차피 뭐 다시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문제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포항 수험생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건요, 우리 모든 국민의 이 한마음입니다. 이 위로해줘도 시원찮을 이 포항 수험생들에게 비난이라뇨. 이건 웬 말입니까? 천재지변이에요. 포항 지진이 왜 포항 지역 수험생들 탓입니까? 혹시 그런 댓글을 다셨던 분이거나 마음속으로 그런 비난을 하고 싶었던 분들 조금 더 마음을 고쳐먹고 같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역 분들을요.